요. 오늘은 1월 19일 이번 전주 한 주간의 주간 뉴스와 함께 어떤 뉴스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우리나라의 주식과 가장 연계가 깊은 이 반도체와 관련된 또 미국에서 보고가 날아왔는데요. 바로 이제 K-메모리에 대해서 "미국 생산을 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이 러트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자면 하워드 러트닉 미부 상무장관이 미국의 생산 시설을 짓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최대 100%의 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겨냥하고 이제 "미국에 설비를 짓거나 관세를 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마이크론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거의 이제 사실 마이크론을 밀어주기 위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업계 영향력을 크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돼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론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와대 소통 수석은 "팩트 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제 "이 기조 하에서 이제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들을 또 다른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경향신문 뉴스인데요. 아까 전에 매일경제 뉴스였습니다. 미국이 이제 또 반도체 투자 압박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서 또한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한국경제에서도 똑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나 하면은 일단은 이게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정부는 이제 "최애국 대우를 받은 점을 부각하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했고, 이제 이 대만과의 이야기도 쪼금 담겨져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15일 대만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이제 "투자를 받고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협상이 됐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향해서도 이제 투자 압박을 하는 게 아닐까?' 요런 이제 예상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메모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린란드 관련 이슈입니다. 또 그린란드가 또 굉장히 지금 세계, 특히 미국과 세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에게 병합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이제 유럽 8 국에 관세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또 전 세계에 관세 공포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시 또 이제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판결이 또 이달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관세 판결 앞두고 또 관세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제 이틀 전이죠. 이러한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개입했고, 이런 국가들의 또 이제 강력한 조치를 해서 관세를 더욱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관세 왕이라는 문구가 담긴 본인 사진을 올려서 또 눈길을 끌었고요. 네, 다음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이 트럼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본 뉴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관세를 꼽고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적 경제 정책을 계속 쏟아냈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성적표는 어떨까?" 세계은행은 지난 1월 13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예상한 수치보다 높고
어 오히려 좀 '괜찮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트럼프는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선다.'라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초고율 관세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발효된 경우는 거의 없고 한두 달 정도 위협 후에 대부분 이제 뭔가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어 관세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17% 이고 실 막 그때는 막 그 뭐지? 어떤 "관세율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표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중 관세율이 145%를 거론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진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제부터 좀 더 여파가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또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관세를 또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 다른 이제 수출 통로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과 이제 미국과의 관계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K조선업에 꽂힌 미국, 최강함대 심장까지 개방.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조선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지난달 1일 방문한 미국 플로리다주 댐파의 ECO 조선소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근데 이러한 곳에 이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노하우로 무장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의 회사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수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의 군함 건조를 맡기기도 한 게 대표적이고요. 네. 군수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의 연계에서 조선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또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마스가 사업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것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생산 함정이 나오지 않은데 이걸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스가 사업 현황을 보시면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군수 지원함을 공동 건조하고 설계, 제조, 자동화 등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의 조선업 발전에 우리가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리조선소가 제일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핵 잠수함, 호위함을 건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조선소 인프라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 26 일이니까 이번 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7일 후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상향하냐?"라고 하면은 네, 비중 조정 없이는 국민연금이 강제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올해 말 국내 주식 비중을 14.4% 까지 낮추는 게 현행 목표인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긴급 기금 운용회를 통해서 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 무브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은행의 요구불 잔액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 뉴스들은 또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대는 19.4% 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경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얼마나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요구불 예금이 보름 새에 30조 이탈하고 있고
은행과 수익률 격차가 계속 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뭐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MMDA 잔액은 지난달 674조 에서 643 조로 보름 만에 30조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다 이제 IMA 계좌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 14조 원 넘는 자금이 추가로 증시에 순유입됐다라고 합니다. 순유입이라는 얘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유입이면은 그냥 이제 빠진 금액을 뺀 금액인데 요거는 이제 순유입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어 증시에 얼마나 기대감이 높은지를 알 수 있는 자료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머니 무브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 증시 대기 자금 또한 90조 원을 넘어가면서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더 이러한 대기 자금에 힘입어서 오를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한 지점이고요. 어 다음도 다음은 약간 금리 인하와 연계된 이제 주담대 금리 상승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시사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가 이 상방으로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 대출을 받는 분들이 영향 좀 부담이 좀 커졌죠, 차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 변동형 상품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 역시 넉 달 연속 상승한 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이제 이렇게 집계되었는데 이게 하단은 0.01% 상승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고 상단이 0.097% 포인트 상승해서 꽤나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금이 주식으로 몰리고 있고 예적금 또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금리 상승이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 혼합형 금리라는 게 이제 5 년의 고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금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AI에 대한 좀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얼마 전에 어 3 가지 회사가 선정돼서 K-AI 개발 전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이 쪼금 이제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 운영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놓더라도 성능 고도화와 자본력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독자 모델 개발 사업을 1차 평가를 통해서 이 3 가지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 기업이 27년도 상반기까지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 이긴 하나 이 시장 반응이 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주요 회사들이 좀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짜 투자가 효과적일지 좀 의문이다.'라는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의문 또한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지점이고요. 네. 근데 AI는 계속해서 시장이 발전하고 있죠. 관련 생성형 AI 관련 지출이 22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에서 특히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독자 K-AI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피 상승률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약간 칼럼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유를 한 번씩 조금 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4,800 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유가 이제 7 가지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네. 트럼이 2024년 말에는 2,300이었죠. 근데 이제 현 정부의 지수 5,000 목표가 실제로 약간 좀 도달할 수 있는 동력 중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 네, 요것도 사실 아까 전에 앞에서 다른 뉴스의 내용과 비슷하죠. 관세 트럼프의 타코 성향. 근데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 얘기도 해 가지고 이걸 또 이제 투자를 하면 줄여 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 미국 경제와 증시가 예상외로 좋은 점, 그러니까 이 관세의 영향력이 적은 점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어 근데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네 번째,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좀 건전했다라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로 반도체 경기가 좋은 점이 가장 크죠 사실은. 이게 제일 저는 크다고 봅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다면 코스피는 솔직히 오를 수 없었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요게 저는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요. 여섯 번째는 위기 상황 극복이 큰 힘이 됐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 이제 불안정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정책이 수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음. 여기서는 이제 쪼금 이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올랐으나 사실 저는 이제 다섯 번째 이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이 반도체 경기 제외하고도 다른 업종들이 좀 좋은 성장성을 보여줘야지 코스피 시장이 유지되거나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번 주 일정 경제 일정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2년 작년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IMF 올해 전망치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23 일은 일본 금리 결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 공개한 3 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1.3% 증가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4 분기는 어떻게 발표될지가 좀 궁금한 지점이고요. IMF는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 또한 오늘 이제 지난해 4 분기 경제 성장률을 공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어떻게 할지도 조금 이제 궁금한 지점입니다. 네, 한은은 이제 20일 발표하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이 환율이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금 알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이제 경제 일정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이번 주 뉴스가 또 나오는 대로 오늘의 뉴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